올해 AMD가 전 세계 HBM 수요의 한 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삼성이 공급할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제한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삼성한테 기회가 이제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말 HBM 관련해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의 상승, 뭐 주가의 상승 정말 뛰어난데 이것을 정말 속 앓으면서 쳐다보는 우리 또 삼성전자 주주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용 그 디램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가는 정말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삼성전자의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삼성전자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TV, 가전, 뭐 디스플레이 다 포함되어 있고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주가의 결정력은 HBM이랑 메모리 반도체가 결정한다고 봐야 되니 그렇죠. 그게 이익 기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HBM에 있어서는 일단 제1거래선이 당연히 돼야 해요. 왜냐하면 HBM 시장에서 HBM3 그리고 3E의 올해 엔비디아의 수요 기여도는 77%예요. 아, 엄청나네요. 예, 물론 삼성도 엔비디아의 일부 제품은 넣죠. 중국향 제품은 넣는다고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마 넣는 거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약간 중국향 제품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쪽으로 나가는 제품이 정부가 고사양 제품에 들어가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이 크지요. HBM 비중이 삼성이 뭐 1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0%인 40% 거에 중반이거든요. 비하면 차이가 크네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 아마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증가는 하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증가하는 폭보다는 적을 거고 여기에 삼성은 또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그렇죠. 적자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반도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익 레벨이 뭐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하이닉스보다 낮을 거고 근데 전사 영업이익도 지금은 지난 1분기부터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많잖아요. 그러게요. 스마트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번 분기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익이 또 주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갤럭시 S25를 많이 팔다가 이번 분기에는 물량이 많이 줍니다. 뭐 지난 분기 예를 들어서 1,300만 대 팔았다면 이번 분기는 한 800만 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네. 줄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익이 또 줄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일각에서 범용 D램 가격이 오르니까 서프라이즈 나는 거 아니냐고 뭐 일부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이익 자체는 좀 지난 1분기보다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일부 단기적인 우려가 최근에 주가를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좀 약간 비우호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밀어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막 높아지면서 지금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추격했다, 뭐 건너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이크론과 팩트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한 그림 5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마이크론이 보시면 낸드 플래시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D램도 점유율이 지금 보시면 이제 24%까지 올라갔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계속 올라가고 삼성만 지금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중국 CXMT 같은 이 기타가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주 범용에서는 중국 기업들도 좀 괴롭히고 마이크론은 또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게 마이크론이 자세히 뜯어보면 대만 생산 캐파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요. 마이크론 타이완에는 뭐 TSMC 출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패키징 하잖아요. 그래서 TSMC와의 협업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TSMC의 전임 CEO인 마크 류가 마이크론을 조인을 했죠. 그래서 좀 더 협업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마이크론을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대략 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200억 불 정도 해서 미국의 지금 반도체 생산 시설하고 R&D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도 미국 생산 캐파가 거의 미미했는데 이번에 아이다호 마이크론의 이제 헤드쿼터인 보이시에 한 150억 불 정도 투자해서 네. 뭐 사실 큰 메모리 공장이 듣는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HBM 공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아마 가동은 2027년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성장성에 대한 좀 뭐 약간은 좀 할증 요인도 일부 미국에서 앞으로 AI 반도체를 만들 때 마이크론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또 엔비디아로부터 콜을 계속 받으면서 입지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버거운데 마이크론도 이제는 상당한 삼성한테는 좀 결국 넘어야 될 경쟁자가 HBM 관련해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참 반가운 뉴스를 들었는데 AMD HBM3 12단, 예. 16단이죠? 예, 12단, 12단입니다. 12단 제품 공급 이제 하기로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야 이제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건 그래도 AMD야. 그러니까 AMD가 커지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회로를 돌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 뭐 되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저기 그림상을 보시면 AMD가 이제 192가 이제 8단 제품이고요. 네. 288이 이제 이번에 계약한 제품이고 이 제품도 다 삼성이 공급을 했습니다. 네. 288 같은 경우는 이제 12단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12단이 사실 NCF라는 컨덕터 필름 타입은 이제 다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조금 뭐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또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을 콜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HBM3 또 8단 같은 경우에도 3E 8단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이랑 이미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많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우리 HBM 수요의 중심에는 엔비디아, 제가 전 세계 수요의 한 77%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한 14% 되고요. 나머지 이제 AMD가 한 8, 9%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AMD의 주력으로 공급을, 그리고 AMD가 이번에 자사 홈페이지에 납품업체 이 350의 납품업체는 삼성하고 마이크론이라고 홈페이지에 이미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고객이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냐면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사 이름 얘기하는 거 되게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우리 여기다 하면 저희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홈페이지에 그게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좀 편하게 하면,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수요에 기여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AMD는 이제, 그러니까 AMD는 사실 엔비디아랑 비교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AMD는 CPU 회사지 특히 AI 가속기 회사는 아니에요. 네. 비중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HBM은 좀 AMD가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가속기의 하여튼 성능을 좀 더 엔비디아만큼 하기 위해서 HBM을 좀 더 쓰는 편이에요. 한 세대 더 많이 쓰는 편인데, 근데 그 세대 288에 삼성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 숫자는 아니고요. 우리 트렌드 포스라는 대만의 네. HBM을 상당히 정교하게 리서치하는 회사 수치로 보면 올해 AMD가 전 세계 HBM 수요의 한 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삼성이 공급할 거기 때문에 뭐 좋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생겼고 또 기술 난이도가 있는 12단에 또 콜을 받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대해서는 좀 해소됐고, 또 브로드컴하고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계약, 브로드컴은 아직 12단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의 주요 고객이 아마존하고 구글인데 그들이 아직 HBM을 그렇게 헤비하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모델들이 대부분 192GB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트레니엄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상반기 아마 시장에다가 공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그 TPU 버전 7 같은 경우에도 192GB를 달 것 같은데 빠르면 연말 정도에 아마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도 원래 기존 제품도 했고 이번에 또 신규 계약을 아마 한 거로 저희가 추정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엔비디아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젠 엔비디아가 인정해줘야지 AMD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어쨌건 AMD는 그걸 제품화한다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이 엔비디아와 AMD의 이 승인 기준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그 스펙에서?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 AMD 제품을 보면 과거 제품은 5나노 제품이 많죠. 네. TSMC는 뭐
엔비디아 제품 원래 4나노 제품이었고요. 아, 원래? 네, 이번에 블랙에는 아예 칩을 2개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AMD보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다는 건 컴퓨팅 스킬이 더 좋은 거고 그만큼 이제 하여튼 HBM의 성능도 훨씬 더 중요하겠죠. 성능 자체가 좀 다르군요. 아마 성능은 비슷하고 뭐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기술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더 엄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쓰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엔비디아의 기준이 뭐길래 AMD에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왜 저길 못 통과할까? 다들 그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뭐 약간은 상식적인 접근하면 아마 엔비디아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뭐 저도 동부분은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잘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았죠. 뭐 TSMC가 패키징 하면서 왠지 좀 삼성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데 그거는 좀 많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제품의 성능이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조건에는 하이닉스가 좀 제일 잘 충족한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론은 이제 TSMC랑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이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밴드 하나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마이크론을 먼저 추가해 준 것 같고 삼성은 이제 뭐 어느 시점에는 저는 되지 않을까. 근데 거의 만 2년이 지나서 저도 뭐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게. 좀 뭐 저희도 좀 아니, 삼성 자체에서 얘기한 거를 지키질 못했으니까 스케줄을. 예, 뭐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다 HBM을 많이 쓰는 방향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수요가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한 거 클라우드 사업자 이외에도 이렇게 많이 수요가 생겼다는 거는 근데 HBM을 의미 있게 공급할 회사는 3개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제한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삼성한테 기회가 이제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실망은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지나고 있지 않나. HBM 마저도 바닥은 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 바닥은 지나고. 근데 그 전에 그냥 바로 HBM4에서 우리가 뭔가 승부를 걸고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진행 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마 HBM4는 아마 기존에 이제 뭐 그 1A 공정보다는 1C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D램의 미세 공정이 좀 더 진행된 제품으로 할 건데 그 제품이 지금 수율이 많이 개선됐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수율이 좀 만족할 수준까지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칩을 가지고 아마 HBM을 만들지 않을까, HBM4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저희도 뭐 지금 칩의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적당한 올해든 아니면 내년 제가 기간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삼성의 내부 비밀이겠지. 예, 아니 그거보다 자꾸 이게 자꾸 딜레이 되고 엔비디아 콜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아마 트라이를 하면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TSMC는 파운드리 안 깎아주거든요. 계속 코스트를 올립니다. 그렇죠. TSMC는 왜냐하면 웨이퍼 가공 기간도 길어지고 또 제작의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TSMC는 계속해서 파운드리 코스트를 고객들한테 계속 높일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바운더리 피는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코스트는. 근데 뭐 그리고 GPU 바운더리도 올라가고 패키징 비용도 올라가고 결국 낮출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거는 HB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HBM 벤더의 다원화는 엔비디아한테도 필요한데 이제 뭐 그래서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물론 뭐 점유율이야 뭐 하이닉스가 굳건하겠지만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의 메인 제품에 아마 벤더 등록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TSMC가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 독과점 상태에 예. 가고 있잖아요. 예. 그 독과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오히려 이제 가격을 좀 올리면서 예. 수익은 늘리고 매출은 좀 그러니까 이 시장 예. 점유율은 좀 낮추고 예.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AI 반도체 서버용 AI 학습용 반도체는 뭐 TSMC 말고는 뭐 양산할 데도 없고 또 서버용 반도체의 대부분은 또 TSMC가 만듭니다.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독과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전체 시장 점유율이 TSMC가 높죠.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68%니까 뭐 거의 뭐 이것만 가지고 근데 선단만 보면 90%가 넘거든요. 5나노 이하는. 그래서 이미 뭐 독과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래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한 대로 뭐 이 독과점을 이용해서 뭐 가격을 낮춰서 독과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올린 이유가 생산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요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텔 안 도와주면 TSMC 독과점 조사하겠다. 그래서 독과점 조사는 사실 좀 되게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압도적 지위를 가격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는데 TSMC는 대안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과점을 적용하기도 힘들긴 한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슈로 만약에 독과점을 하면 부실을 찾는 거는 또 하긴 나름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또 각각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게 열거돼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다. 예, 그렇게 하긴 봐집니다. 그 대체제가 없으니까. 예, 대체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예. 또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희망회로 또 돌려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5나노, 3나노 미만의 예. 그 선단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예, 예. 왜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시장에? 와신 상담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악순환골이죠. 적자가 많이 나니까 리소스를 또 투입하는데 좀 제한이 되고. 근데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교통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 적자를 방치하고 그리고 티어1 고객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다. 그래서 리소스를 아예 이렇게 왜냐면 성숙 공정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그치. 너무 가격 인하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승부를 걸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단은 정말 TSMC는 가격 계속 올리고 그리고 고객은 불만이 생기고 딴데 삼성은 그런 다변한 요구를 아직까지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아직 HBM은 저는 한 2년 내에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파운드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삼성도 아마 최근에 이제 일부 성숙 공정 제품들은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닌텐도 스위치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거든요. 이건 게임 콘솔이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일부 최근에 자동차용 반도체 쪽도 좀 고객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고, 물론 중국 기업들은 삼성 파운드리를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팹리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티어1을 의미있게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티어1이 아직까지는 다 이제 TSMC한테 거의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삼성이 어느 시점에, 그래서 3나노도 중요하고, 이제 3나노도 조금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프업을 하는데, 빨리 수율을 좀 안정화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철길도 한 건부터라고 작은 거래선부터 조금씩 추가하면서 좀 적자폭을 줄이면서 내부 효율성을 높이고 또 리소스를 지금은 너무 다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선단의 모든 리소스를 다 쏟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아프더라도 좀 3년 내에는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완전히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인텔 말씀하셨잖아요. 인텔 그 도와줘야만 TSMC. 그래서 전에 그 TSMC가 투자하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좀 있습니까? 근데 어차피 TSMC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인텔 도와주는 거가 이게 그냥 도와주기는 힘들고요. 당연히 반독점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인텔을 인수하는 건 일단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 번 우리 예측 불가라. 예, 최근에도 다 아시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대만 TSMC도 많이 긴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쪽에서 협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TSMC가 지금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려고 램프업을 합니다. 블랙엘 같은. 근데 실질적으로 램프업에서 이제 이게 매스 프로덕션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뭐 17개월, 18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패키징 공장도 없거든요, 미국에. 그렇죠. 근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뭐 엠코가 지금 투자를 하지만 엠코의 피닉스,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양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나 이제 좀 파트너를 찾는다면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패키징 공장은 뉴멕시코에 있는 인텔 공장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의 협업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게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요구는 하지만 만약,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협업은 하고 있어요. 인텔의 PC의 3나노 루나 레이크, 뭐 에로 레이크의 파운드리를 대만 TSMC 공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협업은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텔의 미국 공장에 도움을 줘라. 네. 네, 그 부분은 참 복잡한 함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쉬운 함수에서 찾는다면 패키징 쪽에서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공정에서는 협업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진짜 인텔과 삼성전자의 어떤 이 현황, 상황을 좀 보면서 야, 이 기술의 세계는 정말 잠깐 그 판단 잘못하면 이렇게 그 주류에서 밀려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돼요. 네. 인텔하면 최고의 기업, 기술 기업, 삼성전자도 초격차 이게 가장 떠오르는 기술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선도 기업. 방심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늘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이제 의뢰 자세로 비즈니스를 하면 맞아요, 의뢰 자세. 예,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TSMC는 의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뭐 노키아도 뭐 1등 하다가 망했고 노텔 네트워크스, 알카텔, 루센트 많은 택 기업들이 1등도 망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이제 인텔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겸허하게 좀 잘 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또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 저도 삼성전자 주주라 네. 좀 분발하시기를 예.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시죠.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네, 좋은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